안녕하세요. 요즘 AI 안 쓰는 것이 없죠? 근데 2026년부터는 우리나라에 AI 기본법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. 회사에서든 블로그나 유튜브를 할 때든 AI를 쓰는 모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현실적인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딱 이거 아닐까요? 이제 AI 막 쓰면 안 되는 건가? 나도 뭐 잘못하면 벌금 내고 그러는 거야? 하는 걱정이요. 그쵸? 그래서 이 질문부터 아주 확실하게 답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법의 핵심은요,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. 이건 AI를 못 쓰게 막으려는 법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? 위험한 건 미리 피하고 이런 취지에서 만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아이고 처벌받으면 어쩌지? 이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, 이렇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구나.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AI를 위한 새로운 규칙이 뭔지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.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키워드 3가지 짚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엔 기업은 뭘 해야 하는지, 또 우리 같은 창작자나 직장인은 뭘 알아야 하는지 나눠서 보고 마지막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계획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AI를 위한 새로운 규칙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법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왜 만들어졌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에 공포가 되면 실제로 시행되는 건 2026년 1월 22일부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계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바로 막 벌금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예요? 지금이 바로 겁먹을 필요 없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, 골든타임인 셈입니다. 이 법을 보면요, 딱 2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. 한쪽은 지능, 다른 한쪽은 신뢰와 안전입니다.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AI 산업아 팍팍 커라 하고 연구개발비도 지원해주고 막 밀어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잠깐 그래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는 해야지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.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자, 그럼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키워드 3가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솔직히 이 단어 3개만 제대로 알아도 이 법의 절반은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.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 사업자입니다. 이게 그냥 뭐 챗GPT 만든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네이버가 만든 AI 기술을 빌려와서 우리 쇼핑몰에 고객 응대 챗봇을 달았다고 쳐요. 그러면 제 쇼핑몰도 바로 이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죠. 두 번째는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죠. 생성형 AI. 챗 GPT나 미드저니처럼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는 애들이요. 이 법에서 생성형 AI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딱 하나예요. 바로 표시 의무. 쉽게 말해서 이거 AI가 만들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. 간단하죠? 그리고 마지막 3번째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이 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아주 깐깐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고영향 AI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. 그래서 당연히 가장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AI가 내 CT 사진을 보고 암 진단을 내린다거나 내 신용 점수를 평가해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 결정한다거나 또는 내가 낸 이력서를 보고 면접 기회를 줄지 말지 판단하는 경우 전부 다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? 바로 이런 것들이 고영향 AI입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이 법을 가장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를 해볼게요. 우리 회사는 도대체 뭘,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?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법이 기업한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
AI 거버넌스를 만드라는 겁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회사만의 AI 사용 설명서와 규칙을 만드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AI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딱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. 이제 그냥 저거 좋아 보이네 하고 막 도입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. 그럼 뭘부터 해야 할까요?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진단. 일단 우리 회사가 지금 AI를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황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. 둘째, 구축.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만의 AI 규칙, 즉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죠. 마지막으로 셋째, 실행. 만든 규칙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잘 돌아가는지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진단, 구축, 실행.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업이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딱 3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첫째, 투명성. 이건 AI가 한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알려주라는 거고요. 둘째, 안전성. AI를 쓰다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찾아서 관리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서비스가 아까 말했던 고영향 AI에 해당된다면 훨씬 더 깐깐한 추가 의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.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. 만약에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법적으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로 물 수 있습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계도 기간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수적을 말해주는 건 명확하죠.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기업 얘기가 좀 많았죠? 그럼 이제 우리 얘기,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들 얘기를 해볼게요. 회사에서 보고 썼을 때, 블로그에 글 올릴 때,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이렇게 AI를 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아주 실용적인 내용입니다. 이게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.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내는 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. 그럼 우리는 그냥 사용자니까 아무 상관없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기업들이 벌금을 안 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? 자기네 플랫폼 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을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들겠죠. 결국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건 우리니까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면 좋으냐? 바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블로그 글 마지막이나 영상 설명란에 이 컨텐츠 제작에 AI의 도움을 일부 받았습니다. 이렇게 한 줄만 써주는 거예요. 이게 당장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요. 나중에 플랫폼 정책이 바뀌더라도 미리 대비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. 다른 사람 얼굴로 딥페이크 만드는 거, 이건 정말 위험해요. 재미로라도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. 그리고 이건 법을 떠나서 AI를 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여기 보이는 이런 정보들 있죠? 주민등록번호, 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나 우리 회사 고객 명단 같은 회사 기밀 정보, 이런 것들은 절대로 외부 AI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순간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.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 플랜,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직장인과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.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세요. 우리 회사가 공식적으로 쓰라고 한 AI를 쓰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혹시 고영향 분야는 아닌지, 또 중요한 데이터를 AI에 넣기 전에 민감한 정보는 다 지웠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복붙하지 않고 꼭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지, 이 정도만 체크해도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이번엔 블로거나 유튜버, 즉 크리에이터를 위한 체크리스트예요. 내가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? 이거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건지 라이센스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표시 습관,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. 그리고 협찬받은 컨텐츠 만들 때는 특정 작가 스타일을 따라하게 시키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. 무엇보다 내 얼굴, 내 목소리가 아닌 남의 걸로 합성 미디어 만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이 AI 정책을 계속 바꾸니까 공지사항을 잘 챙겨보는 것도 중요해요.
결국 이 AI 기본법은요, 이거 하지 마, 저거 하지 마 하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 다 같이 이 규칙 안에서 한번 잘 해보자는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진짜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인 셈이죠. 이제 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고 더 혁신적인 AI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, 그 답은 바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